변호사님, 민사소송이랑 형사소송이 뭐예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다들 소송을 위한 이런저런 주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민사소송이 뭔지 형사소송이 뭔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를 하나의 큰 놀이터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민사소송은 이 놀이터에서 아이들끼리 장난감을 주고받는 과정에 생긴 갈등을 해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수연이가 민준이에게 장난감을 빌려줬는데 민준이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이때 수연이는 법원에 가서 민준이가 내 장난감을 돌려주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죠? 한편 민준이는 무슨 소리, 수연이가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돈이나 물건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느 한쪽이 약속을 어긴다거나 서로의 주장이 다를 때 하는 소송입니다. 반면에 형사소송은 놀이터의 규칙을 어긴 아이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진호라는 아이가 수연이를 때렸다면 놀이터 치안을 관리하는 관리자, 즉 경찰이나 검찰이 진호를 잡아와서 진호가 수연이를 때렸으니 처벌해주세요 라고 법원을 요청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형사소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지 말아줘 라고 만들어 놓은 규칙, 이 규칙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소송입니다. 즉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고 형사소송은 사회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딱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은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이긴 걸로 해결이 돼야겠죠. 이기기 위해서는 저 사람의 주장보다 내 주장이 더 맞다는 걸 반드시 법원에 어필해야 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역시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변호사라도 증거가 명백한 사건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돈을 준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느 날 A가 당신에게 돈 돌려줘 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그 증거물로 당신에게 이건 빌려준 돈이야 라고 보냈던 메시지를 제출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입장에서 무슨 소리야, A가 돈을 빌려준 게 아니야, 그냥 거저 준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싶다면 당연히 A의 주장과 증거물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물이 있어야겠죠. 많은 분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하면서 모든 내용을 다 담았으니 법원이 알아서 잘 판단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재판부는 오로지 양측 당사자들이 진술하고 제출하는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만 할 뿐입니다. 내가 알리지 않은 내용까지 미리 조사를 해본다거나 억울해 보이는 어느 일방을 위해서 더 배려를 해준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모든 증명 책임은 바로 당사자들 본인에게 있습니다. 즉, 내가 이 사건에서 저 사람을 이기고 싶다면 증거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확보하되 증거가 없다면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낼 수 있어야 하는 건데요. 위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증거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에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말로만 진행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문자, 이메일로 약정한 내용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녹음을 반드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증거가 충분히 수집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방법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지 그때는 변호사와 함께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확한 법리를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 당신이 아파트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보상해달라, 이렇게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소장에 단순히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너무 시끄러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전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소음, 진동과 관련된 법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는 피해 기준까지 공부를 하면서 법에서 말하는 어떤 기준을 제시해야 재판부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간 65데시벨, 야간 55데시벨, 이런 이상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기록한 소음 측정 기록 같은 걸 증거와 함께 제시하는 거죠. 한편 민사소송을 빨리 진행하고 빨리 내가 이기는 것도 최선의 전략일 수 있지만 또 원하는 결과에 따라 소송의 시점이나 보전 처분의 활용, 형사 고소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국내 10대 로펌 법무법인 동인의 강민주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민사소송은 무엇인지,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할 핵심 전략들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이미 유튜브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된 영상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법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당신의 것인데도 말입니다. 바로 법무법인 동인이 유튜브를 시작한 목적입니다.